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원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아멘.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 배가 어느 지역에서 또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길이 있을 수 없고 또 공항이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길, 자동차, 또 공항, 비행기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에는 바다, 유일하게 항구를 통해서 물자를 이동한다든지 사람이 이동하는 일을 빠르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수도나 번영한 도시들 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잘 크고 또 나라의 수도를 세울 때에도 바다를 끼고 이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경 바다를 끼고 있고 뉴욕, 워싱턴 그리고 영국의 런던 다 바다를 끼고 이제 있죠. 스톡홀름, 또 멜버른 여러 지역들의 수도들을 다 항구를 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일에는 물자들이 필요하고 물자를 공급받고 또 잘 생산된 것을 판매해야 됐기 때문에 항구가 필요로 했습니다. 바울과 또 일행들이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도 동일하게 항구에서 출발해서 이제 좀 여유로운 곳으로, 좀 좋은 곳으로 이제 지속해서 이동해야 될 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열망을 갖고 이제 잡혀서 백부장과 함께 선장과 선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장애물이죠. 바다에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난다는 것, 광풍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의 위기, 죽음을 맞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2022년도에 살아가는 우리 지금 지구촌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풍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있다.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큰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는 것이죠.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가 6.25 사변을 겪어서 알지만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았던 유적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이 들어가서 만들었던 다리, 동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우크라이나를 다시 재건해서 이제 살만한 땅으로 만든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대의 때에는 불가능하죠. 옛날 그 모습을 갖추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돈, 거기에 비용이 다 우크라이나의 자원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이 돼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지. 그냥 뭐 미국이 그냥 돈 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미국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다 장비도 대주고 뭐 전쟁 도구 다 공짜로 다 줄 줄 아는데 세상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또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 포획물로 획득으로 땅이나 또 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또 미국도 돈을 대고 유럽도 돈을 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는 또 사업권들을 다 따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또 투입되고 이러려고 다 돈 대고 물자 대고 하는 것이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 공짜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기, 통신, 뭐 도로 이런 것들 다 우리 6.25 사변 이후에 외국이 다 돈 대고 했기 때문에 또 와서 그 권한 10년, 20년, 30년 운행권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광풍을 전 세계가 지금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뭐 FOMC라고 미국 연준의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금리를 뭐 0.5%, 0.5% 계속 올려도 이제 잡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도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콩, 해바라기, 유채 이게 그 기름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석유 말고 우리가 쓰는 식용유, 카롤렌유 이런 기름을 가지고 튀김, 전을 부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일인데 이게 거의 2배나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거의 1등 수준의 그런 콩과 해바라기와 유채꽃을 생산했던 지역인데 거기가 다 전쟁터로 바뀌니까 어려움을 당했죠. 러시아는 또 이 가스 생산국 아닙니까? 유럽이 다 이 가스 공급을 러시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데 이 마비가 되니까 또 유럽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나마 미국만 끝없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예요.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고 계속 전쟁이 이어져 가면서 최소 연말 이상은 넘어가야지 물가가 조금 잡히고 금리를 들어 올려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는데 첫 번째는 항해하기 위태로운 절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온 거예요. 9절 말씀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있어요. 이미 역사 속에 이미 과거 일들 속에서 이 절기 지금은 항해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알 정도면 사실은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물론 바울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었고 노마의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노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집안의 인물이었어요. 여러 학식이 뛰어나고 여러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해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시기에는 바람이 올 거다, 올라올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해하기 위태로운 절기가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자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절기가 있어요. 시기가. 지금 봄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꽃 구경 가야 돼요. 꽃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다 꽃이 시들고 꽃을 볼 수 없는 계절이 찾아오는 거죠. 잎만 무성한 시기로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진 거죠. 딱 1주, 2주. 지금 윤중로에도 벚꽃 축제를 3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꽃을 봐야 돼. 벚꽃을 봐야 될 시기가 이번 주 딱 그 시기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준비해서 그 주간에 그 시기에 해야 될 즐거움을 누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봤어야 되는데 항상 뒷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사 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쌀 때 그거 사뒀어야 되는데, 그때 필 때 그때 봤어야 되는데, 그 아쉬움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시기인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지혜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결혼 하나 사 먹기도 힘들어요. 과자 사 먹기도 힘들어요. 그나마 지금 재고가 나와서 과자들이 싼 거지, 콩, 해바라기 씨, 유채꽃 이런 것들이 막 비싸지면 이제 과자 튀기는 기름값도 비싸져서 과자값들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라면값도 올라가고, 밀가루 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조하는 과정에 비용이 올라가고, 더더욱이 우리나라 인건비가 그나마 안 올라서 다행이지, 미국처럼 갑자기 15달러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찾아오죠. 미국에 지금 집값도 비싸고 물건값도 비싸고, 그래서 원래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갈 때는 조금 이주를 해가지고 도와줘야지 많이, 일해줘야지 많이 되는데, 지금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거비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감당을 못해서 외국에서, 멕시코에서 올라가가지고 미국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일에 우리나라 집값이 이렇게 비싸지면 조선족들이 와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조선족들이 부천이나 신림동이나 이런 집 빌라들을 많이 사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나마 그 사람들은 계속 일하며 살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해하기에 적합한 절기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먹고 사는 일을 한다든지 직업을 갖는 그때와 절기를 잘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수학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시기가 됐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인문계 과 40% 5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뀐 이과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울보다 전문가라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 항해할 거냐, 그때 항해하지 않고 머무를 거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마찬가지. 그때 그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그때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그때 내가 그 직장에 갈 거냐, 말 거냐, 이것은 내가 선택이에요. 상황은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공무원이나 공사나 이런 직원들은 잘 안 뽑는다 그래요. 신입사원들을 잘 안 뽑죠. 그리고 일반 사기업들은 계속 많이 뽑아가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아마 상당히 미국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아파트까지 지어주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자동차를 만들거나 또 뭐 반도체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킬 것 같아요. 이주를 꼭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몇만 명의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미국 가서 일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는 안 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미국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미국에 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 집만 있으면 이모네 집이나 아니면 뭐 할머니 집이나 이런 집만 있으면 나도 미국 가서 일해서 돈 벌고 살아야겠다라고 작정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집이 있는 상태, 머무를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한국보다 미국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죠. 이 전문가들은 왜 실수를 했냐? 근데 선장과 선주의 실수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거기 그 항구에 가면 베닉스에 가면 훨씬 좋을 텐데 그때 거기서 겨울을 하면 좀 더 편리할 텐데 좀 여유로울 텐데 여기는 너무 항구가 적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놀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이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먹을 것이 없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지역에 살다가 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이사하는 것은 여기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해졌기 때문에 여기 사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선장과 선주들의 입장에서는 술도 먹고 좀 잘 놀고 편안하게 넓은 여관방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이곳은 불편한 것이 그래서 베닉스로 가서 좀 여유롭게 지내려고 괜찮아 이 정도 지금 바람 불지도 않는데 가자라고 해서 백부장을 설득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바울의 말이 시가 먹히지 않죠. 왜냐하면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또 일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죄수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멈출 백부장이 없겠죠.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해서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뜻을 이룬 줄 알았지만 얼마 안 되어 유라굴러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 13절 말씀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싸들고 온 짐들 다 버리고 옷까지 다 버리고 물건 샀던 것 보통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물건 사오잖아요. 다 면세품 다 버리고 이제 생명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유라굴라의 광풍이 엄청 셌던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도 종종 그렇죠. 야 이제 좋아질 거야. 좋아지고 있어 라고 뜻이 이른 줄 알았는데 큰 광풍이 갑자기 딱 찾아오면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상치 못했던 아픔, 예상치 못했던 죽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 두려움, 그 공포는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 것.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좋아진 줄 알았는데,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 좋아졌는 줄 알았는데 좋아지면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이 커지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마지막 자연과 역사를 좀 살피고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역사의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어난다고 말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지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천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경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셔요. 그러니 자연과 역사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 또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삶의 결정, 내가 배를 타고 지금 출항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들을 잘 결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